안녕하세요. 다트TV의 정호세 그리고 소셜라이딩의 정치훈 실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MTB 라이더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정리가 안 돼서 정말 궁금해하는 거 MTB 샥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폭스 편에 대해서 프론트 샥입니다. 그리고 웃기지 마. 왜 비싼지, 얘는 왜 또 저렴한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니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파이크, 시드, 라이릭, 무슨 뭐 플로팅, 또 뭐야 잠그는 거, 락아웃 무슨 말이냐 이런 말들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샥은 양대 산맥이죠. 폭스샥과 그리고 락샥 어떤 카테고리와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TB에 재미를 붙이신 입문자를 제외한 분들을 보시면 이 MTB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인 서스펜션 포크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존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뭘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스샥 카테고리는 스텐션 튜브의 지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져요. 스텐션 튜브라는 건 무엇이죠? 이제 샥이 있으면은 밑에 움직이는 로어레그가 있고 그리고 위쪽에 폭스샥 같은 경우에는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스텐션 튜브인데 그 부분의 굵기에 따라서 약간 카테고리가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카테고리를 나누자면은 MTB 입문자들이나 약간의 중상급 모델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XC로 많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크로스 컨트리. 그렇죠. 하드테일이죠. 네. 이제 하드테일이라는 뜻은 뒤쪽에 서스펜션이 없어서 딱딱한 꼬리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XC 크로스 컨트리에도 좀 가벼운 트래블이 얕은 샥을 많이 조금 다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트랙에서 최근에 발매된 슈퍼 칼리버가 그렇죠. 하드테일이 주로 많이 쓰이는 게 트래블이라고 이제 포크의 움직임, 이 폭이 한 100mm를 가장 많이 쓰죠, XC에서는. 이거를 또 설명하기에 앞서가지고 많은 또 초신자분들, 그러니까 입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너네들이 말하는 트래블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트래블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서스펜션 포크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수축했다가 팽창했을 때 이 거리, 움직이는 거리. 한마디로 트래블이 낮으면 서스펜션 장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얕고 트래블이 깊다라고 하면은 샥이 더 깊이 들어가니까 수치가 클수록 조금 더 푹신푹신하고 큰 충격을 흡수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카테고리를 나눈다는 거는 트래블의 깊이에 따라서 나눈다고 해도 맞습니다. 과언이 아니죠. 폭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한 4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어요. XC, 트레일, 올마운틴, 다운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각 카테고리마다 그 분류 방법은 뭐 스텐션 튜브의 굵기라던가 샥 트래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접하실 수 있는 XC 같은 경우에는 스텐션 튜브가 32mm예요. 그리고 트래블 같은 경우에는 한 100mm에서 120mm까지도 XC 범주에 넣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깊네요. 네. 120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참고로 제 풀스타시의 트래블은 130mm입니다. 네. 130mm만 해도 상당히 깊은 트래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풀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죠. 네. 그 29인치 바퀴에다가 거기에다가 3인치 타이어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34mm 스텐션 튜브를 많이 쓰고요. 트래블 같은 경우는 한 130에서 150 정도까지. 폭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샥을 그렇게 구분해놨어요. 32, 34, 36, 40 이 정도로 나눠놨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스텐션 튜브의 굵기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분류해 놓은 게 이제 폭스 샥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올마운틴. 올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36mm 스텐션을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트래블은 150에서 180 정도까지 많이 쓰죠. 근데 150에서 180이면 정말 진짜 물침 되겠네. 물침 되겠어. 엄청 좋죠.
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트래블인 거죠. 근데 그 정도 되면 락아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말하자면은 샥을 잠그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의 평지를 달린다는 거는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많이 꿀렁이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위에 이제 다운힐로 가게 되면은 뭐 스텐션 튜브가 40mm로 엄청 두꺼워지죠. 거기다가 트래블도 203mm 정도로 엄청 200mm요? 예, 200mm가 넘습니다. 엄청나네. 다운힐은 점프를 하고 드라핑하고 이제 바위나 장애물들을 그 충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푹신하죠. 그 이전에 이제 서스펜션 포크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모든 서스펜션 뭐 중상급이라던가 댐퍼가 들어가거든요. 댐퍼의 역할은 뭐냐? 스프링만 있으면 스카이콩콩이 돼버려요. 큰 충격이 오면은 그 충격만큼 튕겨내죠. 네. 그래서 충격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반발력에 의해서 튕겨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드랍을 했는데 드랍 착지하자마자 튕겨져 버리면 라이더가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댐퍼라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속도를 제어해주는 장치죠. 이런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되고요. 폭스샷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3단계로 나눠서 판매를 해요. 처음에 퍼포먼스, 그리고 중간 등급이 퍼포먼스 엘리트, 그리고 마지막에 팩토리. 요 세 가지. 팩토리 네. 혹시 그거 아니에요? 금색, 맞습니다. 그죠? 금색이 칠해져 있는 네, 되게- 카시마 코팅이라고 하죠. 카시마 코팅이라고 하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퍼포먼스 등급이 있고요. 어떻게 뭐 학급이라고 얘기하기 좀 학급은 그렇지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퍼포먼스도 700만 원, 800만 원짜리 자전거에도 달려 있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되게 좋은 샥인데 굳이 그 중에서 등급을 매기자고 한다면 퍼포먼스, 그 다음에 그 위에 엘리트 위에 팩토리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팩토리에 그 우리가 아는 금색 코팅, 카시마 코팅이 그렇죠. 있는 폭스샥이고요. 네. 제 등급마다 특징은 팩토리에는 카시마 코팅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등급 차이는 그 댐퍼 차이예요. 댐퍼의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댐퍼가 들어가느냐, 요 차이로 나뉘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그 댐퍼를 보면은 예전에는 로어레그,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밑부분, 그 부분에 오일이 가득 담겨 있는 오픈 베이스 방식이었어요. 근데 발전을 하다 보니까 무게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오염에도 훨씬 강한 핏 댐퍼가 개발이 됐죠. 그래서 또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4세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핏 댐퍼 같은 경우에는 락아웃 기능이 있어요. 샥이 잠기는 기능이 있는데 큰 트래블, 긴 트래블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립2라는 댐퍼가 또 개발이 됐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폭스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폭스샥, 아, 댐퍼. 락샥이 아닌. 네. 예전에 구입하신 거 폭스샥 보면은 CTD라는 모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댐퍼를 3가지 모드로 나눠놨어요. CTD, 이제 클라임, 트레일, 디센드 이렇게 3가지로 나눴거든요. 클라임은 말 그대로 어필해서 서스펜션이 거의 잠기는 거죠. 출렁출렁 안 하고 딱 잠가 놓으면은 어필해서 유리한 거죠.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면서 약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모드고, 디센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운힐에서 큰 충격이 와도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드인데, 핏댐퍼 이제 4에서는 그 모드가 약간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오픈, 미디움, 펌. 기능은 거의 네, 비슷합니다. 봤어요. 저도. 오픈이 이제 가장 풀 개방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중간이 이제 적정, 그리고 펌은 이제 아예 잠궈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립2 같은 경우에는 좀 트래블이 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는데, 얘네는 좀 독특하게 들어가는 속도도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션, 하이스피드 컴프레션, 로우스피드 컴프레션, 하이스피드 리바운드, 로우스피드 리바운드, 이렇게 4가지를 직접 조정할 수가 있죠.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압축된 뒤에 튀어나오는 속도를 그 오일의 흐름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샥에 엄청난 그 테크놀로지가 좀 들어가 있었구나. 우리는 그냥 무조건 비싼 것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비싼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타시려면은 핏4 댐퍼가 들어간 제품을 사시면은 약간 편하게 조정해서 타실 수가 있고요. 좀 깊게 들어와서 나에게 맞춰서, 지형에 맞춰서 타시려면은 그립2 댐퍼 들어간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폭스샥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좀 지루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이 정도를 또 봐야 우리가 또 MTB
라이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또 정치훈 실장님을 모시고 바이크, MTB, 프론트샥 그 중에서도 폭스와락 그 중에서 또 폭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의 최무식이었었고요. 다트TV의 경각심을 알게 된 정호세였고요. 그리고 소셜라이딩의 미케닉 정치훈 실장님 모시고 폭스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텔레토비 코스프레 하신 거예요? 텔레토비가 자라가지고 커피도 먹네.